60만? 40만?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럼 이제 당신 마이너스 다 메꿔지는 거지? 그럴 리가. 코로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갤럭시 탭 A8, 요거 아주 그냥 디스플레이 때문에 욕을 오지게 먹었었죠 저한테. 그런데요, 많은 분들께서 요 제품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쓰레기 수준이다, 요거는 전부 다 인정을 하면서도요, 그래도 이 돈 주고는 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그냥 P11 사다가 쓰시다가 고장나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AS가 안 돼서? 그러면은 디클탭 울트라 같은 제품도 있지 않아요? 그건 또 아이플레이 40의 정발판이라서 불량이 있을까봐? 그러면은 그냥 40H의 정발 버전인 에이펙스 G4 프로 사시면 되는데? 뭐라고요? 하우징이 플라스틱이라서 산티 때문에 못 사겠다고? 저가형에서 산티까지 따진다고? 때려쳐!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그래서인지 저는 진짜 사기 싫었었거든요 이 제품.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굳이 구매한 녀석, 오늘은 정발된 중국향 제품 테클라스트 T40 프로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테클라스트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가격대에 많이 풀리는 올드큐브 제품 있잖아요. 걔들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얘들이 유독 좀 싼티나는 부품들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기도 했었고요. 이거의 전작이죠. M40에 에서도 디스플레이에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세게 걸었었고요. 특히 포트 쪽이 진짜 약해서 쓰다 보면은 막 함몰이 돼가지고 충전도 제대로 안 되고 썩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리뷰어가. 때문에 최대한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팩트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가형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요소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제품은 옵션 없이 요거 단일 모델. 저는 이 모델 구매를 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긴 한데요, 예판할 때 조금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2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한 28만원 정도? 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A8 와이파이 버전과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일단 박스 밖에 뭐 이런 설명서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물리 셔터 같은 거를 스티커로 붙인 건가 보네요. 그죠? 그리고 박스도 열어주면요, C2C 케이블 하나, 충전기는 그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심트레이피는 이건 또 왜 이러냐? 이유가 알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간단 설명서 같은 거 하나가 덜렁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디자인이, 아니 이거는 판매 페이지에 있던 친구는 어디 가고 너무 많이 생김새가 다르잖아. 진짜 이게 같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여러분들, 저는요 뭐 뒷판이 플라스틱 대기인데 이거에 대한 뭐 그림을 갖다가 메탈 처리를 좀 해놓은 거, 성능은 안 나오지만 고성능이다 이런 식으로 좀 표기를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서 걸러서 보니까. 그런데 외장 이미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뻥을 쳐놓는다?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이가 없네. 요거는 중국 본사에서 이런 이미지를 실제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실제 이미지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은 제품입니까? 그죠? 뭐 어쨌든 후면부 재질은 메탈, A8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약간 뭐 질감이라든지 광택 정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디스플레이 엣지 쪽도 거의 비슷합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쭉 돌려놓고 후면부 메탈 뚜껑을 탁 닫은 듯한 느낌의 디자인이고요. 색상이랑 요 마크, 특히 요 한자가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긴 한데, 이 마감 자체는요 기존의 테클라스트 제품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긴 합니다. 보시면은 A8이랑 비교를 해도 브랜드 마크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크게 다른 느낌이 많이 들진 않죠. 두께는 약 7.8mm, 갤럭시 탭 A8에 비해서는 살짝 두껍게 측정이 되고요. 반대로 무게는 492g으로 500g이 넘는 A8에 비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무게적인 체감 차이는 분명히 나긴 합니다. 얘도 역시나 카툭띠 때문에 조금 덜걱거리는 느낌이 들긴 하고요. 포트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 봤을 때 하단 쪽에 이렇게 스피커 2개, 상단에도 역시나 스피커 2개, 그리고 SD카드랑 유심을 넣을 수가 있는 심 트레이 있고요. 우측에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요. 좌측에는 USB-C 타입 충전 포트, 볼륨 업다운 버튼과 전원 버튼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켜보죠. 자, 켜지는 동안 이 녀석의 스펙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AP는 탭 A8과 동일한 칭화 유니의 T618, 램은 A8보다 2배 많은 8GB, 스토리지
역시 2배인 eMMC 128GB, 마이크로 SD 카드로 용량 확장 가능하고요. 무선 랜은 AC 규격 듀얼 밴드, 블루투스는 5.0, GPS도 지원하고요. 배터리는 7000mAh에 충전은 18W 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일단 UI적으로는요,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까운 듯한 느낌? 그렇네요. 잠깐 살펴봤는데 순정이랑 거의 지금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요 정도면은 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은 11, 출시 이후에 OTA 업데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없었던 것 같고요. 오, 이거 듀얼 심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심1, 심2 이렇게 두 개 잡혀있죠. 화면 녹화 2분 모드 지원하고요. 시스템 동작에 들어가 보면은 스와이프로 할지 아니면 3버튼을 바꿔서 할지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하고.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점점점이 없는데? 조도 센서가 없는 건가? 카메라 가렸을 땐 반응 없고 요건가? 그렇네요. 옆에 여기 조도 센서가 실제로 달려있고요. 지문 인식은 없고 얼굴 인식 잠금 해제. 이거는 2D 얼굴 인식인데 인식률도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가로로도 생각보다 빠른데? A8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그냥 열어주는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네. 이제 풀렸어. 이런 식으로 약간 얘는 좀 인식률이 떨어지는 감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얘는 보안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보다는 훨씬 빠른 느낌이 분명히 들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 올려서 태블릿 확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노크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네요. 노크온이 지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소리 쪽에도 지금 뭐 돌비 애트모스 기능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빠져 있고. 근데 이상하게 얘 움직일 때 약간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지금. 나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건가? 잠시만요. 아니네?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뭐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뭐 똑같은 모션이 보이긴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제품이 조금 더 애니메이션이 뚝뚝 끊기는 느낌? 확실히 원 UI 쪽이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긴 듭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일단 스펙은 10.4인치 2000x 1200 해상도의 5:3 비율 60Hz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요, 얘 정도는 분명히 아니긴 한데 살짝 좀 푸르딩딩한 느낌이 분명히 들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측정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뿅!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일단 디폴트 상태에서 측정치부터 보여드리면요, sRGB 기준 93%, P3 67.4%, 밝기는 438니트, 색온도는 7900K로 A8 수준까지는 아니긴 했지만 굉장히 좀 푸르딩딩하게 측정이 되긴 됐는데요. 그런데 얘는 삼성 태블릿에서는 못 보던 다른 옵션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 조절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 따뜻함, 차가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따뜻함으로 딱 누르는 순간 지금 보셨죠? 그냥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요, 색역은 sRGB 기준 97.7%, P3는 71.2%로 화이트 포인트가 맞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색 표현력도 더 좋아지고요. 색온도는 6600K로 거의 표준, 밝기는 380니트 정도로 살짝 기본값보다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수준?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게다가 색 정확도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디폴트 세팅 기준으로 봐도 0.77, 최대는 2.25, 따뜻하게 세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0.59, 최대 1.34로 뭐 이 제품이 P3 영역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즉 sRGB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크게 뭐 깔 부분이 없는 정도의 수준? 기본빵은 충분히 해주는 느낌 분명히 들어요. 다만 요 사이드 부분이잖아요. 요 사이드 음영이 살짝 지는 게 요 디스플레이 균일도가 굉장히 좀 최상급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 조도 센서 있잖아요. 이 조도 센서는 진짜 A8에 비해서도 진심 쓰레기라서요. 웬만하면 아예 이런 식으로 끄고 쓰시는 게 낫다라는 점, 요거는 요 디스플레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피커. 스피커는요, 이렇게 쿼드 스피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비 애트모스 같은 별도의 튜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제가 요 녀석 미리 들어본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가격대의 중국산 태블릿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P11이나 아이플레이 40 같은 제품들에 들어간 쿼드 스피커, 그거랑 비슷한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요 A8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때문에 이번 사운드 비교는 이렇게 두 제품 A8이랑 비교 영상을 같이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요. 어떤 녀석이 조금 더 나은 품질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I've been getting out of bed these past few days. Think it's fair to be proud about it.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확실히 A8에 비해서는 조금 더 텅텅거리는 느낌이 덜 나긴 하죠. 이걸로써 스피커와 디스플레이가 얘보다 좋다라는 거는 분명히 팩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다음은 바로 성능을 보여드릴 차례인데요. 여러분들 이젠 정말 T618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벤치를 요걸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때문에 그냥 빠르게 벤치 결과만 바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멈춰놓고 보시길 권장을 드릴게요. A8이나 얘나 뭐 다른 중국발 태블릿이나 T618이라는 AP가 들어간 이상 사실 성능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동작 시 빠릿빠릿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 A8에 들어가 있는 원UI가 라이트 버전인 원UI 코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 순정에 가까운 요 녀석이랑 반응 속도, 움직이기 이런 거에서 크게 다른 느낌은 거의 들질 않았어요. 게다가 게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뭐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면은 그냥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저가형 태블릿들을 대부분 어디에 활용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영상 플레이. 그런데 영상 플레이용으로서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스피커도 괜찮았는데 살짝 조금 에바인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A8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1080p 60프레임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재생 사양에서 DRM 와이드바인 L1 그리고 재생 해상도가 FHD 이렇게 시청이 가능한 반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는 1080p 60프레임까지 나오긴 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DRM 와이드바인 L3 그리고 최대 재생 해상도를 SD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SD 화질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480p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20p 같은 느낌이라서 이걸 보고 와 이걸 어떻게 보냐? 막 못 보겠다, 못 쓰겠다 이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좀 보시면서 요거 그래도 조금 찝찝하구만 요런 한숨이 나오는 약간 좀 마음이 한켠이 찝찝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 아니 시원하게 넷플릭스 HD 화질 지원하는 애는 디스플레이가 쓰레기고 반면에 디스플레이도 볼만하다, 사운드도 들을만하다 요런 애는 넷플릭스에서 SD 화질 그렇다고 넷플릭스 FHD도 지원하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디스플레이도 괜찮은 P12를 구매를 하자니 AS가 에바고 뭘 선택하라는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다 가지려고 해봐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줘야 돼.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결국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넷플릭스를 버릴 건지 아니면 AS를 버릴 건지 그것도 아니면 눈을 버릴 건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순서대로 쳐가면서 결국에는 최종 결정은 직접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밖에 온도는 뭐 당연히 T618이기 때문에 온도가 있는지도 모를 수준이고요. 성능 유지율도 지금 이게 점수가 워낙 낮아가지고 퍼센트가 저렇게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의 지금 봤을 때 성능 유지율도 아예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 뭐 GOS로 인해서 성능을 제한을 건다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배터리 타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두 제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배터리 스펙이. 이 T40 프로 같은 경우에는 7000mAh 이 갤럭시 탭 A8 같은 경우에는 7040mAh로 사실상 그냥 똑같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갤탭 A8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측정 결과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보여드리자면 밝기가 275니트로 측정이 되었었던 상태 그 상태에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약 8시간 14분 정도를 버텼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290니트로 측정이 되었었던 밝기 85%에서 유튜브 1080p 영상 지속 플레이 시 약 8시간 22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해서요. 사실 뭐 측정 오차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같은 수준 갤럭시 탭 A8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괜찮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구나.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가형 중국발 태블릿에서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내비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요런 제품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이런 애들 문제가 뭐냐면 GPS는 들어가 있는데 나침반 센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GPS로 신호는 잡으니까 위치는 어딘지를 알아. 그런데 지금 GPS 테스트 열었습니다. 근데 나침반 센서가 돌려봐도 안 돌아가죠? 때문에 이렇게 T맵 같은 내비에서요.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방향 전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차에서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막 미친 듯이 돌아가거나 화면이 혹은 진행 방향은 이쪽인데 차가 뒤로 가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제품 내비로는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오케이, 비추천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웃긴 게 있어요. 자, A8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침반 센서가 잘 돌아가.
얘한테는 또 나침반 센서가 있어요. 아니 뭐 요거는 뭐 주고받고 퐁당퐁당이야? 어떻게 둘이 협의해가지고 하나로 몰빵 안 되겠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용은 전부 다 전달해 드렸고요. 이런 녀석들은 어차피 사용 목적이 뻔하기 때문에 굳이 정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간단하게 총평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테클라스트 T40 프로, 테클라스트 기기 중에서는 역대급 마감. 그냥저냥 요 가격대에 만족하고 쓸만한 AP, 디스플레이의 품질, 그리고 스피커까지 영상용으로는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는 그냥 괜찮은 제품이었다. 다만 요 글자, 자 여기는 삼성, 여기는 테클라스트, 요 글자 요게 좀 마음에 많이 걸린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플러스 영상용인데 넷플릭스를 갖다가 SD 화질로만 볼 수가 있다는 점. 또 GPS는 달아놨지만 나침반 센서는 달아놓지 않는 중국발 태블릿 제품들의 특유의 이 엉성함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조금 요거는 그랬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제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시는 분들 이 제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도 알겠어요. 일단 첫 번째 P11에는 없는 LTE가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AS가 되는 제품을 찾으셨을 테고요. 세 번째 괜찮은 마감. 네 번째 디스플레이가 얘는 진짜 너무 심각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볼만한 걸 찾으려니까 얘까지 왔다. 그래서 얘가 이 가격에도 팔린다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긴 해요. 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걸 갖다가 물어보신다. 그렇다면 저라면 최소한 갤럭시 탭 S6 라이트 아이패드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9세대 이상 가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것보다 더 바라는 건요. 그냥 A8에 이런 디스플레이 안 넣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디스플레이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겠냐고. 그걸 안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고민스럽게 만들어? 삼성 반성합시다. 아시겠죠? 반대로 테클라스트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와이드바인 문제는 해결해야 돼. 이것만 해결했어도 솔직히 추천도 가능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좀 노력해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